저희 아이 고3 때 선배 엄마를 만나는데 아이가 이제 한 7, 8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종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뭐 자소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한다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준비할 때는 박스로 가져갔대요. 서류가 박스였대서 무슨 박스예요? 정말 맞아. 수상 경력 그랬죠. 그래서 양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아가지고 모든 자료, 모든 상, 모든 내용을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생기부 같은 것도 던져갖고 가까이 떨어지는 거, 멀리 떨어지는 거. 뭐 그 논술 시험지 정말요? 가벼운 거 가지고 가장 멀리 가는 거 뽑는다는 거. 가장 멀리 괜찮은데요? 가는 걸 못 뽑는 거 못 아니에요? 뽑죠. 가벼우니까. 가장 멀리 날아가는 애 뽑는 거. 어차피 답 안 보는 거지. 안 본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 뽑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뭐 설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 3년 내내 쫓아다니고 3년 내내 그 상 관리하고 3년 내내 선생님 쫓아다니고 학교 쫓아다니고 거기에 관련된 그 뭐 교외상, 교내상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자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 찬스가 있나요? 합격률이 높을까요? 근데 이게 학종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2008년도에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2008년도. 도입 뭐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제도였었어요. 그 입학사정관 제도였을 때는 어땠냐면 모든 그 스펙이 다 허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식,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뭐 토플 성적, 텍스 성적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됐었어요. 심지어 KMO 성적만으로도 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으면 그냥 무조건 고등 경시대회에서 KMO 금상 타면은 그냥 학교에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를 KMO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애는 그거 고등 KMO에서 금상 타서 포스텍 갔어요. 많았어. 그러니까 저 아는 애도 낙생이다. 근데 그 학생도 정말 낙서에서 5등급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2008년 9년 이때 입학사정관 제도 때. 근데 5등급 6등급이었어. 그런데 그 학생이 연대 수학과에 합격했다고 선생님이 얘를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해달라, 전정문 선생님. 네, 그랬어. 그래서 그 학생을 집을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다 계신데 아빠가 변호사야. 엄마도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엄청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머리가 워낙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뭘로 갔냐면 AP 만점. AP. 지금 이제 AP는 외국 그건데. 근데 그걸로 갔다니까. AP는 뭐예요? AP가 그 이제 외국 대학의 선수 이수 과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외대부거나 민사고 학생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로 갔어. AP를 수학하고 물리하고 다 만점을 받은 거야. 선수 그 5점 만점?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5등급인데 그때 그걸로 갔어. 아 진짜? 그러면 엄마 찬스가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AP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 학원 다니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럴 정도로 학교 바깥의 스펙들이 전부 다 입시에 활용이 됐다는 거죠. 맞아.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입시 간소화 정책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입학사정관 제도가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 엄마 아빠의 뭐 네트워크, 인맥, 그 돈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됐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입시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입학사정관 제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학교 밖의 활동, 모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딸이 2012년도에 입학을 했나? 그런데 그때 2002학년 올라가면서 그랬으니까 심지어
학교 밖에서 했던 전국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지워야 돼. 아, 이제 그때는 기록을 했었어요. 1학년 때는 기록을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2학년 맞아. 때는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2학년 때는 이제 이게 학교 밖 활동이 기록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맞아. 다 지웠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격 시작이에요. 맞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학생부라는 틀 안에 틀이 이제 학교 안에서의 활동으로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2학년 때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1학년 때 맞아 한 맞아 거를 우리 지웠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도는 정말 엄마 찬스의 기회,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이게 굉장히 이제 개입이 될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또 그런 대회를 네네. 내보내고 하니까 그렇죠. 정보도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디 가서 봉사도 500시간 한 해까지 그치. 봤어. 응. 근데 학생부 병원 종합전형 하나 알면은 병원 하나 알면은 그냥 병원 가서 엄청 스토리 아빠 병원, 엄마 그쵸? 병원 예. 그래갖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학교 밖에 활동을 못 적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입시 간소화 정책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바뀐 게 간소화 공정화 방안이에요. 그 제목은 입시 공정화 방안이라 그래서 다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학교 추천서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다 없어졌잖아요. 딱 학교 생활 기록부만 보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자소서 추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좋네요. 왜 없어졌어? 막 이렇게. 자소서 추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뒤로부터는 거의 부모 찬스가 저는 경험을 본 바로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엄마가 좀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찬스라기보다는 조금 관심?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엄마 찬스가 가능하지 않아요. 국내 입시는. 그러면 결론은 입학 사정관 시대에는 엄마 찬스가 가능했다.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대회를 통해서 스펙이 이제 아니 기록이 되어 저도 있었다. 우리 딸 그 봉사 활동을 어디서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저도 막 여기저기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많은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엄마의 역할이었고 엄마가 그 바쁘거나 워킹맘이거나 그러면은 애가 봉사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다 하니까. 하죠. 내가 화장실을 구역을 담당했다. 그러면 그게 봉사활동 시간. 그리고 아침에 뭐 쓰레기를 운동장을 돌았다. 그러면 다 봉사 시간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엄마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냐면 예전에는 세특에 적히는 수행 과제 있잖아요. 네. 수행 과제도 옛날에는 밖에서 써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때만 해도 독후감 뭐 써와라, 뭘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애는 우리가 다 했지만 이거는 학원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고 엄마가 해줄 수도 있고 아빠가 해줄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기한 안에 제출만 하면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내용이 적히고 세특에. 근데 지금은 수행평가도 전부 다 수업 시간이에요. 그렇죠. 수업 시간 심지어 수업 시간에 하고 그 안에 다 못한 건 제출을 해요. 제출했다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받아요. 그럼 또 그 시간에 또 하고. 그러니까 공정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스가 되게 불공정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정에 방점을 찍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외국 대학은 모르겠어요. 아직 여전히 그런 게 있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대학 입시로 뭐 우리가 정시, 수시 다 치러보고 했지만 다 수시로도 해봤잖아요. 뭐 개입도 안 하셨고, 그렇죠? 관심도 없으셨잖아. 근데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일 좋은 케이스야. 근데 아빠의 그 어떤 저기가 개입될 여지가 지금 현재 입시로서는 경험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시스템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좀 도와주거나 그렇죠? 관심을 가져서 조언해주는 정도. 그냥 애가 해야 돼. 애 공부 잘할 수 있게 맞아. 해줄 수 식생활 관리해주고 멘탈 관리해주고 그런 어떻게 보조적인 역할이지. 책 찾아주고 뭐 도서관에 가서 빌려와 그러면 빌려오고 맞아. 이런 정도는 이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죠. 저희 올케 언니도 저번에 통화를 하는데
바쁘다면서 어디 있냐 했더니 도서관에 있다고 해서 웬일로 공부를 하나 했더니 애가 책 이거 빌려다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애가 책도 찾아야 되고 골라야 되고 뭐 자료 찾아달라고 하면은 그 정도 해주는 거는 뭐 예전에 그거는 찬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관심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좋아졌다고. 자기 입시 때는 자기가 입시를 치르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찬스가 있었다. 엄마가 개입할수록 합격률도 높고 스펙도 좋아졌지만 지금은 공정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면서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찬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